오늘은 제가 전주에 있는 전환길의 전국 투어 오늘 전주 오는 날이란데 행사 가기 전에 전주 경기전 해가지고 경기전 뭐 경기하는 게 아니고 경사경자에 특이자죠. 그래서 경사스러운 곳이다. 왜 경사스럽겠습니까? 이곳은 전주이시의 본고장이죠. 바로 이승계 집안이 형성됐던 초기 지역이 바로 전주지요. 그래서 전주이시 조선 세우고, 그죠? 원래 이승계 고향은 어디다? 퀴즈. 함흥이죠. 그래서 원래 정도전이 조선 세우기 위해서 이승계를 찾아가잖아요. 함흥으로. 그런데 이제 질문 가끔 들어오지요. 왜 이승계는 함흥에서 와서 개성으로 가서 이제 혁성혁명 이렇게 해서 조선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 한양천도 하죠. 그런데 왜 전주이시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원래 이승계 집안이 전주 사람이에요. 원래 이승계 고조 할아버지가 이안사라고 있었는데 그 이안사가 원래 전주에 살았는데 그 이안사가 좋아했던 여친이 이 지역에 수령에 또 좋아했던 여친인 거야. 그러니까 정연희 씨 힘이 빠고 해서 밀리잖아. 그래서 결국 이승계 이안사는 이 지역에 못 살고 떠나가요. 식소를 데리고 이제 떠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멀리 가자 해서 바다가 보이는 저 강원도 삼척으로 가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새로 터질 이고 살아보려 하는데 이 씨발 그 전주에 있던 그 수령이 또 삼척으로 부임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꼬였잖아. 그래서 다시 또 그걸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겠어요? 함흥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함흥에 가서 이제 정착해서 이승계 아버지가 이자춘이죠. 거기에서 이제 원래 함흥 지역이 지금은 뭐 함경도 함흥이라 하지만은 예전에는 거기가 고려의 오랑캐 땅이야. 그래 오랑캐들이 우르르 그 험한 곳에서 그 집안을 다시 또 일구고 새를 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 공무원 되거나 또 우리가 발령받더라도 험지에 발령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야 이게 왜 이러나 꼬였다 생각하지 말고 이승계처럼 항상 세옹지마 야 이거 쫓겨가지고 어쩌다 오다 보니까 국경지역 오랑캐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세력을 일구어가지고 결국 뭐죠? 조선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거 좀 이런 거 마찬가지로 화가 도리어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인생사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승계가 조선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집안을 또 이제 그 왕 됐으니까 멋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태종 때 이승계 아들 태종이 그리고 세종 때 와서 이제 이제 경기전을 만들게 돼요. 이것이 경사스러운 터 그것이다 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이승계의 그 초상화, 임금의 초상화 의진이라 하거든요. 의진도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오래됐다 보니까 아까 언제 만들어졌다고 이 경기전이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나무들도 막 되게 멋있어 보면은.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통 건물 정면으로는 못 들어가고 보통 왕실 건물들은 대부분 다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입니다. Be quiet. 네. Of course. Be quiet. 어쨌든 새로 나라 세운 것은 뭐 왕건이든 이승계든 다 훌륭한 인물이죠. 그래서 특히 전주이시 집안에서는 더 또 감회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또 역사이고 또 그 역사를 일구은 분이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교훈도 얻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역사를 과거를 알면 지금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을 이해하면 또 앞날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러다가 518년 뒤에는 결국은 또 조선이라는 나라 망하게 되죠. 그죠? 슬프게도 남의 나라한테 뺏기죠. 일제강점기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나라 세우게 되고 나라 세우게 된 배경이 역성혁명이라 하는 이유도 고려 말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왕건이 고려 세울 때만 하더라도 풍요 10조 정해주면서 자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 라고 했지만 고려 말에 가면은 왕권은 추락하고 고문세족들이 토지 겸병해서 백성들 토지 빼앗고 그래서 백성들 재물 빼앗고 그러니까 또 불교가 타락하고 그래서 실망한 고려 백성들이 새로운 왕조를 원했고 그 와중에 이제 유배가 있던 정도전은 이건 아니다. 이제 단순히 개혁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너무 오래돼서 불판이 다 탔어. 고기를 아무리 구워도 고기가 제대로 구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불판을 갈자라는 생각으로 정도전은 그 유배지 나주 유배 갔다가 그래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세울고 백성들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그때 이제 가장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된 인물을 찾아가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함흥 함주막에 가서 바로 이승계를 만나가지고 장군 우리 새로운 세상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사는 이런 나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시작되어 가지고 이승계랑
의기투합해서 결국은 이성계는 당시에 홍건적과 외구 격퇴 과정에서 일약 스타가 된 어떤 장수 출신, 지방 출신 장수지 않습니까? 항상 또 나라 새로 세우는 사람들은 지방 출신이에요. 왕건도 당시에 보면 경주 출신이 아니라 지방에 일어난 호족이었고 고려 세웠고, 이성계도 역시 당시 도읍지였던 개성 출신이 아니라 저 함흥 오랑캐 지역, 오랑캐들이 많이 우글거리는 그 지역에서 나타나서 개성으로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2년 뒤에는 이제 한양이라는 새로운 도읍지 옮겨서 500년 도읍지를 열지 않습니까? 500년 국가를.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그리고 이성계와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언제나 백성들이, 민본주의, 백성들이 근본이 되고 백성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고, 불교 타락상을 보고는 새로운 시대 이념은 성리학이다라고 해서 성리학의 근본한 유교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예의가 바른 나라,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죠. 그리고 또 그런 이성계와 정도전이 꿈꾸었던 그런 왕조가 참 오래됐습니다. 500년간 가는 것은 쉽진 않지만은, 하지만 또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 말에 그랬던 것처럼 또 조선 말기에 오니까 세도가들이 나타나고 국정농단하고 왕권은 추락하고, 그런 속에서 뭐 새로운 개혁, 흥선대원 개혁도 하고 했지만은 시대 상황도 사실 서양 제국주의가 밀려들고, 그 제국주의를 먼저 받아들인 변화에 대응했던 일본은 메이주신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 만들어갔지만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 우리 옆에 있던 일본한테 결국 먹히게 되는, 일제 식민 지배받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35년 식민 지배를 겪었고 그 중에 광복은 됐지만 5년 만에 다시 또 6.25 전쟁이라는 또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사실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먼 훗날에 다시 남북 평화통일이 되더라도, 그리고 또한 지금 통일이 되기 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국제 정세가 보면은 우리 구한말에 그랬던 것처럼 서양 제국주의들이 와서 우리나라 막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상황도 보시면 이러면 공감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주변에 우글거리는 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이익을 추구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만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 백성들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아무튼 경기전에 와보면서 새로운 왕조 500년을 세운 그 경사스러운 터에 찾아와서 한 번 더 새로운 또 아마 조선세운 이성계 또 마찬가지로 역시 꿈꾸었던 게 조선 백성들의 안정과 나라의 부강함을 기원했었듯이, 지금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미 600년이 지난 상황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또 소망하건대 남북 평화통일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무한 경쟁 속에 있는 이 정세 속에 다시 한 번 더 부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안정되고 모두가 잘 사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주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주사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전주사고인데 우리 배웠던 곳입니다. 그죠? 예, 전주사고가 경기전도 안에 있어요. 전주사고는 원래 사고가 역사 실록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이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것은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래서 왕도 그걸 못 보게 했잖아, 살아있을 때는. 왜냐하면 왜곡의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있었던 그대로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서 교훈으로 삼게 하자라는 취지로 실록을 작성하고, 그 실록은 너무 소중하니까 잘못하다가 화재가 나거나 소실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군데 분산 배치하지 않습니까? 퀴즈 어디죠? 원래 편찬하는 곳 춘추관에 한 부를 두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세종대왕 참 위대하십니다. 그죠? 세종대왕께서는 한 군데만 하나만 놔두면 안 되고, 그래서 세 개를 더 복사해라 해서 원래 태종 때 2개 복사했고, 세종 때 와서 비로소 4개가 만들어져서 4대 사고가 만들어지죠. 춘추관에 있고, 그 다음에 하삼도, 서울에 봤을 때는 오랑캐 침입이 있으니까 남쪽에 세 지방에 분산 배치하자 해서 경상도의 성주, 전라도 전주, 그리고 충청도 충주 사고에서 이렇게 세 군데, 춘추관까지 4개가 되겠죠. 4대 사고에 배치했는데, 근데 세종대왕이 진짜 지혜로움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임진왜란 때 나타나잖아요. 임진왜란 때 아닌 게 아니라 남쪽에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실록들이 결국은 다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전주사고, 성주사고, 춘추관에 있던 4개 중에서 3개가 불타고 이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만 남게 되지요. 그래서 카마트면은 없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끝난 뒤에 선조 광해 때 가면은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해서 이번에는 4개가 아니라 5개,
4개를 더 복사해서 5군데 분산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은 이제 저 위에 북쪽에 갖다 놔요. 이제는 묘양산, 저 평안도 묘양산은 사고에 갖다 놓고, 그리고 춘추관에 하나, 이번에 산에 갖다 놓고, 아까는 어디 갖다 놨죠? 전부 다 행정구역 중심지 남쪽에 갖다 놨잖아요. 충청도 충주, 전라도 전주, 경상도 성주. 근데 이번에 이제 산에 갖다 놔요. 왜냐하면 아까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이제 침입이 왔을 때 숨겨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갖다 놔서 평안도 묘양산 사고, 그리고 강원도 2군데 태백산하고 어디? 오대산, 뭐 금강산, 설악산 이런 데는 없어요. 오대산 사고하고, 그다음 태백산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외적 쳐들어오면 몽골 침입 때도 피난 갔던 안전한 곳 강화도죠. 강화도 만이산에 갖다 놨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묘양산 사고, 강원도 2군데 태백산, 오대산, 그리고 강화도 만이산, 하나는 또 춘추관에 두겠지요, 그죠? 오대 사고에 분산 배치했다가 그 덕분에 지금 조선왕조 실록은 현존한다 안 한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록을 중시했던 우리 선조들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발전하는 것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일기를 늘 써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늘 기록을 남기는, 왜냐하면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억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기록이죠. 메모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늘 자신의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메모다, 기록이다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일기를 쓰세요. 알겠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성정원 일기도 있고, 그리고 정조가 존현각에서 썼던 존현각 일기가 지금도 세계 기록유산 되어 있는 바로 일성록, 그죠? 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중에도 일기를 썼잖아. 난중 일기. 그것처럼 훌륭한 분들은 언제나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늘 기록하는 습관, 일기도 많이 쓰시고, 일기는 또한 반성이잖아요. 반성은 바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성숙시키는 거죠.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네. 셀카 찍죠. 셀카 전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니요.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